문창근 하면 특유의 큰 코와 각종 드라마에서 조단역을 많이 맡았던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배우를 다루고자 마음을 먹었던 것은 90년대 중반에 인터뷰를 한 것으로 추정되는 KMDB에 나와 있는 그의 연기관 때문이었습니다. 순수성을 바탕으로 하고 오염되지 않고 모방하지 않고 진솔되고 한 동작할 때마다 대중들에게 광대로서 진지하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인간의 밑바닥 연기의 매력을 느끼는데 원초적인 사랑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한다. 광대다운 광기를 많이 보여줘서 몸으로 하는 인간적인 냄새가 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인간미가 묻어나는 작품을 하고 싶다. 당시 한 연예기자는 그에 대해 연기 동기의 확실성을 부르짖는 주관 있는 연기자라 평가를 했는데 탤런트 문창근,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서울 출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당시 한 연예 잡지에는 전남 영광 출생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그가 태어나고 얼마 안 되어 서울로 이주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의 부모는 개방적이었는데 이는 그가 예술적으로 자유로운 사고를 갖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동국민학교에 다녔는데 학교에는 연극반이 있어 연극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미동국민학교 출신의 배우로는 박정자, 유인촌, 김혜수 등이 있습니다. 마포중학교 졸업 후 서울 북공고 재학 중에는 응원단장을 하는 등 자신의 끼를 과감히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졸업 후 1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지만 영화 25시와 노틀담의 꼽추의 주인공인 안소니 퀸이 보여준 연기에 매료되어 1979년부터 극단 생활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문창근은 최불암과 장민호와 함께 19 그리고 80이란 연극에 출연했는데 맡고 싶은 배역은 안소니 퀸이 연기한 노틀담의 꼽추라고 했습니다. 군 제대 후 친구의 소개로 MBC 제1공화국의 엑스트라 출연을 기점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합니다. 엑스트라를 하면서 공채 탤런트 시험을 5번이나 보았지만 불합격되었습니다. 그래서 KBS와 MBC를 오가며 엑스트라 생활을 계속했는데 나중에 그는 엑스트라로 출연한 드라마 편수만 따지면 500편 좋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런 그의 삶 속에 귀인이 찾아옵니다. 엑스트라지만 굳은 일도 도맡아 솔선수범하는 그의 모습을 본 장수봉 PD는 1983년에 방영된 3840 유격대 고정 출연진으로 캐스팅했고 이것은 그가 MBC 특채 탤런트로 되는 일로 이어졌습니다. 장수봉 감독이 저의 은인입니다. 그분이 관심을 갖고 격려를 해주지 않았던들 엑스트라 신세를 면치 못했을 거예요. 당시 PD들은 그를 두고 영화 엑스트라 일을 하다가 스타가 된 존 웨인이란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때 그는 어떤 편지를 받게 됩니다. TV 화면에 비친 당신의 코는 정상이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희귀한 말단 비대증으로 방치하면 생명이 위험할 것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불쾌해서 그 편지를 바로 버렸지만 나중에 그는 후회를 합니다. 1984년 그는 수사반장 한여름밤의 꿈 편에서 서울로 갓 상경한 보일러공에 캐스팅되었는데 처음으로 주인공을 맡은 탓에 연기를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긴장을 했습니다. 저는 문창근이 처음으로 주인공을 맡은 이 드라마를 구매해 보려고 했지만 방송사는 해당 회차는 유실이 되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수사반장이 10년 넘게 방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회차는 별로 없습니다. 이황림 감독의 영화 깜보를 시작으로 영화 출연 쪽으로 발을 넓힌 문창근. 아니, 백제 어떤 놈이냐? 앙탈 부리지 마시고 백두의 사내를 올린 적은 인혁이었습니까? 덤비는 건 무섭지 않은데 평생 책임질 수 있겠어? 책임지라면 내 천년만년 책임지겠어. 아직 나도 상처하고 혼자 지내던 터요. 그 말 사실이요? 네, 사실이고 말고. 네? 자,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네? 내 집으로 갑시다. 그는 변강세 속편을 촬영하러 열차를 대기하던 중 같이 열차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커피를 타주었는데 그 여성은 소아과에 근무한 간호사 백씨였습니다.
문창근과 함께 동승한 원로 여배우 박예숙은 노총각이지만 성실한 배우라고 그를 거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 백 씨와 연애를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당시 전북 정읍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딸과 문창근과의 연애를 탐탁치 않았습니다. 문창근은 그녀의 아버지 생신날 댁에 찾아가서 허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무턱대놓고 찾아가 빌었지요. 따님을 주시면 아무 고생시키지 않고 잘 살겠다며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죠. 천신만고 끝에 승낙을 받은 그는 1986년 10월에 식을 올립니다. 1985년에서 87년 어촌을 배경으로 어부들의 애환을 그린 MBC 드라마 갯마을에서 창식을 맡은 문창근. 이때 그는 망치로 머리를 치는 듯한 극심한 두통에 시달렸는데 5년 전에 받았던 편지의 내용을 떠올리며 아내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의 주선으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자신을 괴롭혔던 두통이 말단 비대증으로 인한 뇌종양과 관련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의사는 빨리 수술을 권유했는데 문창근과 아내의 수입으론 수술비를 마련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사정을 알게 된 MBC 드라마 PD들과 배우들은 그를 위해 성금을 모아 수술비 마련에 보탬을 주었습니다.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로 80년대 말까지 활발히 활동했지만 뇌경색 후유증과 당뇨 및 고혈압으로 인한 병으로 인해 장기간으로 방영하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은 고사하고 드라마 출연 횟수도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90년대 중엽에 방영한 재연 드라마나 성인 영화에 일회성으로나마 출연을 했습니다. 1991년에는 갈비집도 부업으로 운영했는데 이런 상황도 출연 횟수가 줄어든 요인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한국영상자료원과의 인터뷰에서 방송가의 비일비재한 캐스팅 비리에 대해 짧게 언급을 합니다. 작품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것은 로비의 문제다. 좋은 배우가 많지만 역할에 맞는 배우를 쓰지 않는다. 로비를 하지 않으면 역할을 주지 않는 게 아쉽다. 배우는 다른 혼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무 영악하다. 주어지는 역할이 없다. 물 흘러가듯이 살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열심히 하겠다. 2004년 영웅시대에 잠깐 모습을 드러내다 2005년 11월 7일 급성 뇌경색으로 졸도 사경을 헤매다 11월 9일에 작고를 합니다. 부고 기사에는 유족으로는 그의 어머니와 아들만 나와 있는 것으로 보아 그와 아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본인의 신체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배우다운 배우가 되고자 했던 문창근. 그가 살아생전에 했었던 인터뷰로 이 영상을 마칩니다. 제자리 답습을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사고방식과 관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정비가 필요하다. 호흡, 인간미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대중 속에 묻혀있는 배우, 이 시대의 광대로서 태어났고 진솔한 광대로 남고 싶다.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대가 없는 배우가 아니라 무대가 요구하는 배우가 되어야 한다는 것. 가장 진솔한 광대와 진정한 장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혼을 다루는 기술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